네,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미증시는 간밤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럽 증시는 열렸죠. 흐름 체크해 보시죠. 여전히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 개선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는 4거래일 연속 올라서 3월 말 이후 최장기간 상승을 이어가며 종가를 썼습니다. 유로스톡스 50지수가 0.86%의 플러스권을 나타냈고요. 독일 깍지수도 0.7%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소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명품 관련주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간 지속된 미국의 고물가가 이제 피크아웃 조짐을 보인 상황에서 경제 지표도 견조한 상황,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일부 희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최근 안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죠. 이와 함께 중국 봉쇄 이슈는 잠시 후에 따로 떼서 정리해 볼 거고요. 인플레이션 정점 기대감에 달러는 또 약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그만큼 물가도 진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고요. 달러 약세는 또한 안전자산 선호도가 낮춰지고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로 해석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만 경계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곡물 인플레이션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또 당장은 중국의 성장이 정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중국의 성장이나 경제가 더 악화된다면 지금 내고 있는 그 부양책으로도 해결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가도 신경 쓰이는데요. 중국이 봉쇄 완화에 들어가면서 이제 기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그 반응이 유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WTI가 지금 배럴당 120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117달러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은 존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전체적으로 안도감의 증시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죠. 우리 시장 오늘 어떨까요? 내일은 선거로 인해서 휴장에 들어가는데 아마 그에 따른 눈치 보기가 나타날 거라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간밤 야간 선물은 약세를 기록해서 소폭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환율이 우호적인 상황이라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사실은 무엇보다 주 후반 반등세가 이어질지 여부가 더욱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슈들 꼼꼼히 점검을 해보셔야 할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중국의 상하이는 6월 1일부터 시내 전면 봉쇄 해제된다는 소식 당잠사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상하이 정부가 추가적으로 봉쇄 해제 관련된 코멘트를 내놨고요. 6월 1일부터 주택가 출입 제한을 해제하고 차량 운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의 정부 발표 내용 지금 나와 있고요. 일자리 확보와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발표한 것 같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율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이쪽은 달러 대비 위엔화의 차트이고요. 이쪽은 달러 대비 우리나라 원화의 차트입니다. 환율인데 확실히 꺾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위엔화의 평가 절상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이 차트가 내려갈수록 달러당의 가격이기 때문에 위엔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내려갈수록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미국 달러에 비해서 강해지고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어제 1% 넘게 급락을 하면서 원화의 가치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안정된 흐름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지난번 5월 12일에 1,290원까지 찍으면서 와 이거 1,300억 가는 거 아니야? 부담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 하향 안정세가 최근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는 1,238원 50전으로 맞춰졌습니다. 우리 증시 전반적으로 이제 우호적인 환율 분위기인데요. 중국 봉쇄 해제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하나금융투자에서 관련 자료를 발간해서 그 내용 다음 자료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석유화학 정유 섹터 커버 리포트 정리를 해왔습니다. 중국의 봉쇄 해제로 인해서 석유화학 정유에 대해서 점진적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생산 능력 기준으로 탑티어인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몇 기업들 쭉 정리를 했는데요. 실리콘 넘버 3 기업 KCC와 스판덱스 넘버 1 기업 효성 TNC, 합성 고무의 넘버 1 기업 금호석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의 탑티어를 한화솔루션으로 꼽았습니다. 이쪽은 폴리실리콘 가격의 최근 차트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상향 반등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태양광 업계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은 사실 그 모듈이나 셀과 동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태양광 업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폴리실리콘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은 OCI인데 사실 이 하나금융투자를 포함해서 증권가에서는 이제 태양광 업체를 볼 때 폴리실리콘 회사보다 모듈 셀 생산하는 회사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탑티어를 한화솔루션으로 꼽았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로봇 테마주의 흐름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상승률 기입을 해봤고요. 휴림 로봇은 시간 외거래에서도 5% 이상 추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로봇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요즘 이제 실적이 잡히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흑자를 기록한 기업들도 있고요. 1분기에 영업 손실은 보였지만 그 손실의 규모도 축소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다음 보시죠. 사실 근본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로봇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로봇 주문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0% 이상 폭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 로봇 테마주가 같이 들썩인 상황입니다. 여기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의 자료입니다. 1990년 이후의 데이터인데 이 파란 라인 보시면 노동자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부담이겠죠. 그런데 로봇의 가격이 이렇게 우하향 곡선을 그려가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는 단순히 이제 수급 논리로만 움직이는 단기 테마성 논리로 움직였던 게 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고민은 남습니다. 이번엔 과연 다를까요? 다음 보시죠. KB증권 보고서 내용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세계화의 단계가 쭉 진행이 돼 있었죠. 저도 박사과정을 밟을 당시에 중점적으로 연구했던 분야인데요. 당시에 국제관계 질서에서 가장 큰 담론이 세계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흐름이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화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되고 있고요. 임금 상승세도 계속되는 환경에서 기업들은 앞서 보신 것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임금비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직전 시기만 하더라도 3기의 세계화 시기 보시죠. 이때 보시면 당시에 최대 수혜 국가가 생산을 담당한 중국과 아시아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임금과 노동자가 공급이 가능한 국가들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실정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높다는 평가 속에서 로봇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흐름에 KB증권은 주목을 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의 로봇 투자에 대해서 그동안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일본이나 독일 등 다른 국가에 비해서 기술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정부 정책의 보조가 절실해 보이는데요. 이번 정권에서는 3대 로봇 강국을 정책의 방향성으로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의 국산화가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증권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움직임을 기대한다면 국산화가 이뤄질 기업들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잘못되어 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기업들의 투자 키워드를 따로 정리해봤는데 다음 보실까요? 예,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빠진 모양입니다. 앞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밸류체인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로봇 밸류체인도 체크해드렸는데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산업용과 인간형 그리고 의료용 로봇들 각각 영위사업까지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서비스와 교육용 부품단입니다. KB증권에서 주목한 쪽은 부품단 SPG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수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23년부터 발효가 됩니다. 우리나라 수소산업은 그레이나 블루 수소로 반쪽짜리 친환경이라는 평가가 높은데요. 화석 연료를 이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인 이 그린 수소 분야는 아직 좀 미흡합니다. 때문에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보다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수소법은 독특하게도 많은 부분을 산업부 장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수소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그림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많겠습니다만 원자력을 활용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식도 청정 수소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추가로 좀 기입을 해봤습니다. 원전과 수소에너지의 연계 방향도 앞으로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국내 그룹사들의 투자 계획들 발표일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각 이제 기업마다 특색 있는 사업 분야가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5개 키워드는 이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탈탄소, 반도체, 배터리 쪽 등의 소재, R&D, 신사업이 될 텐데요. 무엇보다 이제 친환경과 탈탄소 이쪽은 대세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에 속하겠죠. 그래서 좀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그만큼 징벌적인 요금들이 늘어나는 현재 구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들이 친환경을 진짜로 생각한다기보다 이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수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환경 분야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수소법 이슈도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 밸류체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리 옮겨서 출연자들에게 점검 받도록 하겠습니다.